안녕하세요. IG의 극봉입니다. 제가 머리 많이 길었죠. 네. 더우신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김세중 교수님께서 7월 18일 라이브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 강의 말미에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응답이 제가 궁금했던 질문들이 있어서 1시간 22분짜리 강의 영상을 보고 이거 구독자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편집 못하는 제가 고생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유튜브에서는 영상을 그대로 옮겨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했던 질문은 제가 하고 교수님의 답변은 따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시간 22분짜리 풀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댓글 남겨놓겠습니다. 네. 일단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5개의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1. 밤에 소변 때문에 깹니다. 신장과 관련이 있을까요? 2. 허리가 아픈 이유가 신장 때문일 수 있을까요? 3. 신약 자디향을 먹고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자디향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4. 술은 금주, 절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5. 투석을 하게 되면 생존 연도가 궁금합니다. 네,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 5개의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십시오. 참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보 같으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보시죠. 어떤 환우분의 질문입니다. 20년 동안 혈압약이랑 갑상선 약을 먹고 있는데 3년 전부터 밤에 소변 때문에 고생했는데 심할 때는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소변을 봅니다. 소변량도 많아지고 낮에도 소변을 잘 못 참는데 그게 신장이랑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의 질문입니다. 이건 요즘 제가 밤에 소변으로 깨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궁금하더라고요. 교수님 답변 보시죠. 이제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요 농축하는 능력이 좀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콩팥은 낮에는 소변을 내보내지만 밤에는 소변 농축을 많이 해서 잘 주무시게 소변을 좀 덜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콩팥병이 생기면 그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밤에 소변 보는 횟수가 좀 늘 수는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싱겁게 먹고 저녁 식사한 이후에는 가급적 수분 섭취를 좀 줄이면 그게 좀 덜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거랑 별개로 또 소변 횟수를 좀 자주 보실 수 있는 경우가 남성분인 경우에는 이제 방광에 문제가 있거나 전립선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콩팥 기능과 또 별개로 소변에 대한 횟수라든지 이것은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면은 비뇨기과랑 같이 또 이렇게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다 콩팥 때문에 더 악화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긴 하지만 콩팥병보다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가 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어떤 환우분의 질문입니다. 여과율 54입니다. 허리가 자주 아픕니다. MRI 같은 다른 검사도 다 해봤는데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픕니다. 이게 신장과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허리가 종종 아프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교수님 답변 보시죠. 우선 허리 아픈지, 콩팥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보통 갑자기 콩팥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콩팥 허혈이라고 해서 보통 심근경색 얘기하잖아요. 콩팥도 콩팥 경색이 있습니다. 콩팥 경색이 생겼을 때는 뭐 엄청 아픕니다. 아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결석이 생겼을 때, 내려가는 길이 막혔을 경우에 결석이 생기게, 그러면은 이걸 신산통이라고 해서 마치 출산할 때 통증만큼 아프다고 그래서 생기는 통증,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고, 그 다음에 그 요로 감염, 신우신염이 있으면 콩팥이 이렇게 붓거든요. 그럼 뭐 등을 딱 치면 막 엄청 막 무슨 전기통 하듯이 아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막히거나 피가 안 통하거나 아니면은 감염이 생겼을 때, 이럴 때는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 외에 일반적으로 콩팥병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이제 흔한 원인을 당뇨병, 고혈압, 사고체 신염 뭐 이런 병들이 만성 콩팥병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원인 때문에 콩팥이 나쁜 거는 통증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만성 콩팥병의 원인들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것은 아닌가, 그렇지는 않다. 근데 허리가 아프게 콩팥 때문인 경우는 말씀드린 아주 특수한 몇 가지 경우는 가능은 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을 확인을 하는 거는 되게 사진을 찍으면 CT나 초음파 같은 검사를 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상이 없으면 콩팥 때문에 아픈 원인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환우분의 질문입니다. 신장질환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갔더니 자디향이라는 신약을 줬습니다. 그걸 먹으니 소변도 많이 나오고 탁함도 줄어들었습니다. 몸무게도 조금 줄어들고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자디향이라는 약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저도 자디앙이라는 신약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려봤습니다. 궁금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답변 보시죠. 자디앙 말씀하신 자디앙이 아까 말씀드린 신약들 15개 리스트 중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21세기에 나왔던 약이고 당뇨약으로 개발이 됐는데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콩팥도 보호하고 심장도 보호하고 이래서 8월 1일부터 이거는 처음에 개발은 당뇨 조절하는 약으로 개발했는데 당뇨가 없는 분에게도 너무 효과가 좋아서 이제 이 약 이름을 콩팥약이라고 부르자. 그걸 승인을 해주는 게 이제 8월 1일부터 승인이 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콩팥의 효과가 좋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모든 콩팥병에 다 좋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약이 딱 잘 듣는 몇 가지 그 적응증들이 있거든요. 이건 꼭 자디앙이라는 지금 뭐 상품명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걸 SGLT2 이니비터라는 계열에 들어가는 약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약 계열에 있는 약들은 당 조절, 또 당뇨 조절, 혈압 조절, 또 단백뇨 조절, 또 체중 감소, 또 부종도 좋게 하고 신장 기능의 섬유화도 줄여주고 심장도 보호 이런 한 성분 안에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같이 있어서 그런 효과들이 필요한 환자분들에게는 이제 적극적으로 처방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우분의 질문입니다. 오늘 강의 화면에 술은 금주가 아니라 절주라는 걸 봤는데 저는 밥맛이 없어서 식사 때 소주를 반컵 정도는 먹습니다. 술을 조금 먹으라는 건지 아예 먹지 말라는 건지 신장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닌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뭐 술을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많은 남성 환우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교수님 답변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죠. 네. 굉장히 뭐 좋은 질문이면서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제 특징적으로 몇 가지 술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절주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금주가 아니고 왜 절주냐 이제 이런 질문으로 볼 수 있는데 술을 먹으면 나빠지는 병들이 좀 특히 몇 가지 있거든요. 사고체 신염 중에 특히 좀 단백뇨가 확 나빠지는 경우라든지 또 특히 체중 조절 비만을 해서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에 술을 드시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 뺄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가 술을 못 끊는 경우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술을 드시게 되면 대개 술과 동반된 파생되는 효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술만 딱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술과 함께 같이 술안주를 같이 드시는 경우도 있고 술이 이제 딱 한 잔만 드시기가 사실 쉽지도 않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술과 연관돼서 생기는 질환들 전해질 불균형이라든지 간 수치라든지 이렇게 연관돼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있어서 저는 술을 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근데 이제 술에 대한 그러면 무조건 다 나쁜 거냐? 긍정적인 또 면이 있기는 있죠. 이제 아주 소량의 약이 심혈관계 위험을 좀 줄인다라는 보고가 있기는 있고, 또 술과 연관돼서 이런 그 신체적인 변화 이외에도 술을 통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근데 그러면 더 먹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면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질수록 이건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근데 콩팥 기능이 여유가 있다면 조금 여유가 있긴 있겠죠. 조금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것을 콩팥이나 간이나 신체가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콩팥에 단백뇨가 나오고 신장 기능 점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술을 끊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환우분의 질문입니다. 투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평균 생존 연도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듣다 보니까 제가 막 경각심이 막 자극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라고 올려봅니다. 교수님 답변 보시죠. 네네. 그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은데 예전 자료 보면요. 예전 자료라고 하면 한 5년 생존율을 치면 50%에서 60% 이거는 이제 2000년대 초반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후에 투석 기술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복막 투석도 많이 좋아졌고 혈액 투석도 막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평균 다 합쳐가지고 한 78%에서 80% 그러니까 5년 생존율을 친다면 근데 이제 그러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조금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투석을 시작하는 나이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늦어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60대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68세, 70세에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0대를 감안해서 저희 보통 이제 기대 여명을 뭐 80세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제 건강 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70세에 시작하신 분의 5년 생존율이 80%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이제 아주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또 이렇게 나쁜 거라고 보일 수는 어려운 게 그 정도 나이 70대에서는 또 다른 이유로 또 돌아가시거나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환자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투석이 조금 불편한 치료일 수는 있겠지만
친구분들보다 더 오래 살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찍 가시진 않게끔 투석의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라이브 강의에서 나온 질의응답을 올려봤네요. 제가 궁금했던 질문도 있었고 어떤 질문은 제가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린 내용도 있었지만 신뢰성이 담보되는 교수님의 말을 좀 빌려봤습니다. 이거 편집한다고 너무 고생했네요. 편집 왜 이렇게 어렵죠? 네, 어쨌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1시간 22분 풀 영상은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